자, 이번에는 액션바에다가 탭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탭을 넣는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이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액션바라고 하는 영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타이틀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본 것처럼 아이콘을 메뉴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복잡한 형태 또는 기능을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뉴에 들어간 레이아웃 안에 들어간 입력 상자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gat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상단에 이 액션바가 가지는 기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액션바가 가지는 기능 중에 이 하단에 이 탭 버튼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서부터 여기까지가 탭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이 액션바가 여기까지를 차지하는 거죠. 이 두 줄을 차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 버튼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탭이라고 하는 위젯을, 옛날에는 위젯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탭 버튼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 같으면 카톡 또 뭐 탭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my tab이라고 하나 만들어 봅니다. my tab.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를 한번 빼보고요. 그 다음에 done 해봅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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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보자. 자, my tab이라고 하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my tab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상단에 액션바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탭 버튼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탭이 동작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이 탭을 붙일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내용물이 바뀌는 것도 아래쪽이 부분 화면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거 안에다가 이제 프래그먼트로 구성을 해서 서로 전환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탭을 구성할 때 프래그먼트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바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해봤던 것처럼 액션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딱 보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 여기 RES 밑에 자, values 밑에 style.xml에서 이 스타일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 별도로 뺄 수 있어요. 그죠? 별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 스타일에서 자, 여기서 no 액션 바를 하면 액션 바가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자, 액션 바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액션 바를 직접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 자, 레이아웃에서 그냥 바로 구성을 해보시면 돼요. 자, 레이아웃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지금 여기에 레이아웃이 뭐예요? activity main.xml이죠. 요 xml 파일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위에 액션바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것만 구성했잖아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걸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에 액션바까지 레이아웃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액션바를 신경 쓰지 않고 했을 때 액션바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액션바를 추가를 한다는 거죠. 이 안에다가.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액션바를 레이아웃에서 직접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노 액션바를 일단 스타일을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자, 왼쪽에 파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트럭처 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app라고 하는 모듈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제 기본 앱 모듈이죠. 자, 하나의 앱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탭 중에서 dependencies 누르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됩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API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라고 하는 게 서포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6.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서포트 패키지가 좀 달라요. 이렇게 두 개가 다르죠? 버전이 다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 일단 OK를 누르고요.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자, 그 정보가 이 그레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에 build.gradle 모듈 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버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25 버전대로 맞춰줍니다. 뒤에 버전을 상세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위에 sync now를 누르면 다시 우리가 변경한 정보로 얘가 맞춰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디자인 여러분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25점 몇 점 몇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얘기한 것처럼 자, activity main.xml 안에다가 상단의 액션 바에 대한 XML 레이아웃을 직접 넣도록 같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탭으로 가서요. 자, 최상위 레이아웃부터 바꿔줍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자, 사용하고 있는 자, 위에 속성을 자,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 빼고 일단 다 삭제를 해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뷰도 삭제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렐러티브 레이아웃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상단에 액션바 영역부터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꺽쇠 표시를 하고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먼저 찾아봅니다. CORD까지 해보면 자, 패키지 이름까지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매치 페런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화면 전체를 채우는 건데 우리가 상단에 액션바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액션바와 그 아래쪽에 있는 원래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던 그 영역 간에 자, 이게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거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서로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안에 기본적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이제 액션바 영역을 추가를 합니다. 그거를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자, 앱바 L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가로는 매치 페런트, 세로는 랩 컨텐트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거를 자, 그 밑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theme이라고 하는 속성을 더 가지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add style slash theme overlay app compat dark action bar라고 하는 스타일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아까 이제 다크 액션 바를 노 액션 바로 스타일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 다크 액션 바라고 하는 스타일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스타일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액션바 안에다가 우리가 아이콘이 보이는 영역을 별도로 툴바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툴바라고 하면 자, 디자인 위젯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있고요. 자, 서포트 패키지 밑에 위젯 툴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가로 크기 매치 페런트, 세로 크기 랩 컨텐트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툴바라고 하는 거에다가 속성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고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데다가 자, add color slash color primary dark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theme이라고 해서요. 테마가 되겠죠? add style 아까 우리 위에서 해준 것처럼 theme overlay app compat 자, dark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엘리베이션은 앞으로 좀 튀어나온 효과를 줍니다. 1dp 정도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아이디는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찾아 쓸 수 있도록 여기에 툴바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줘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 자, 기본적으로 액션바를 추가를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책에 보면 그 안에 텍스트 뷰를 따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비워놓겠습니다.
자, 글자까지, 보이는 타이틀까지 직접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요. 자, 여기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으면 그게, 자, 이 툴바라고 하는 액션바의 타이틀이 보이는 영역에다가 버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든 여러분 마음대로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툴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바 안쪽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넣어봅니다. 자,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탭 버튼을 담고 있는 위젯이 됩니다. 자, 이거를 매치 페런트, 자, 랩 컨텐트라고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을 좀 넣어줍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좀 튀어나온 효과 1dp 주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색상을 at 안드로이드 땡땡 컬러 슬래시 자, 백그라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거 좀 밝은 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탭 버튼이 들어갈 영역을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안드로이드 말고 app 땡땡으로 한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앱의 속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앱에서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속성을 쓰겠다. 자, 탭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를 fixed라고 넣어봅니다. 자, 그럼 app 어떻게 쓰냐? Alt Enter 키 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app 땡땡 탭 gravity라고 하는 거 이번에는 fill로 넣습니다. 자, 그냥 딱 글자만 보더라도 탭 모드는요, 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탭 그래비티는 2개든 3개든 자, 탭 버튼 추가하면 그게 가로 방향을 꽉 채우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app 땡땡 자, 탭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걸 주는데요. 이거는 탭에 표시될 글자의 색상입니다. add color slash color primary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 땡땡 탭 자, selected text color라고 하는 거 줄 수 있는데요. add color, color, accent로 한번 줘볼게요. 강조하는 거. 선택했을 때,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탭 버튼이 들어갈 위젯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단에 보여질 거고요. 자, 상단에 보여지는 거 말고 우리가 앱, 저기 뭐죠? 액션바 없이 할 때 그냥 레이아웃 잡는 영역을 요 아래쪽에다가 잡아줍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매치 페런트, 자, 매치 페런트라고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 잊지 말고 넣어줘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자, app 땡땡, 자, 레이아웃, behavior라고 하는 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add string이라고 하고 app scrolling view behavior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데 이걸 넣어줘야 이게 지금 원래 레이아웃이 잡히는 곳이고 이게 액션바가 보이는 영역이죠. 그거 간에 자, 위치가 정확하게 잡혀집니다. 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서 이걸 참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아이디라고 하는 걸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 컨테이너라고 넣어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위에 액션바가 없을 때 원래의 레이아웃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으면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입력이 됐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잡혔어요. 자, 와보면 뭔가 모양이 됐죠, 그죠? 위에 여기 타이틀 보이는 영역, 탭 버튼이 들어갈 영역, 여기에 자, 탭에 내용물이 들어갈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실제 프래그먼트, 들어갈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탭 버튼도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조금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